어떤 그 불구가 있는가 싶어서 팔다리 이런 것을 이제 움직여보고 때에 따라서는 뜀박질도 시키곤 했지. 예,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나도 합격을 했어. 그런데 그 처음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활동 사진을 이제 그 보여줬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스위스의 어떤 산골짜기, 그 산이 많은 그러한 때를 배경으로 해서 그 활동 사진을 찍은 것인데, 무엇인가 하면 동네 사람들이 이제 몇몇씩 사냥을 가가지고 이제 실종이 된 모양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수색해서 찾느냐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냥 출동이 돼서 그 그냥 횃불을 들고 이산 저산 골짜기로 막 찾으러 다니고, 또 급기야는 비행기까지 떠가지고 그 비행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수색을 하는 모양이야.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처음 보는 것이 이제 비행기니까 그런 것이 참 인상이 깊고 지금도 그 내용이 기억이 나지. 예,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은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아침에들 그 학교를 가면은 각 학년별로다가 나열해서 쓰는데, 이제 키가 적은 사람은 맨 앞에 쓰고 또 키가 큰 사람은 뒤쪽으로 쭉 그 나열해서 쓰지. 그래가지고 전 학생이 이제 운동장에 모여서 이제 그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선생들이 전부 앞에 쓰고 자기 이제 그 담당 담임 선생이겠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교장 선생이 이제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그 교장 선생은 어찌 된 건지 하여간 군복을 입고 옆에는 긴 그 칼을 차고 이래가지고 이제 나타나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단상에 오르시면은 교장 선생이 뭘 하는 거니, 제일 먼저 그 일반 천황을 그 모신 신사가 있는데 그쪽으로 전부 돌려가지고 일단 경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국가를 부르고, 그리고 이따가 이제 즉시 그 교장 선생이 이제 훈시를 이제 하지. 훈시가 끝나면은 전부 이제 학생들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기 교실로 들어가는데, 전부 나열해가지고 구호를 부르면서 마치 군인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각 교실로 들어가지. 예, 그런데 그 학교 생활에서 지금 기억나는 거는 뭐냐면, 그 일주일에 몇 번씩 점심시간이 이제 닥치면은 그네들이 그 빵을 줬어요. 그 빵을 주는데, 그때만 해도 빵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그냥 떡이나 먹고 그냥 무슨 뭐 개떡이나 먹고 그랬지. 그 지금 같은 그런 빵을 이제 동구스로만 빵을 주는데, 그것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줘요. 그러면 그때 그것이 어찌나 그 맛이 있고 또 보기에도 신기하고 푸석푸석하고, 그래서 그 빵에 대한 그 처음에 그 인상이 지금도 그게 참 잊혀지질 않아. 그게 뭐 한 번에 다 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걸 이제 아껴 먹고 때에 따라서 이제 그 반을 잘라서 또 집에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뭐 동생들한테 좀 맛을 보여주고, 그러던 것이 지금도 이제 어렴풋하게 이제 생각이 나지. 예. 그래가지고 2학년이 돼가지고 1945년 이제 8월 이제 10월로 이제 해방이 되잖아, 우리가. 2차 대전이 이제 끝나는데,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또 이 일본말 하던 것이 이제 한국말을 또 쓰게 되고, 또 한글을 또 이렇게 선생들이 이제 그 칠판에 쓰고 한글을 가르치고, 그러던 생각이 나. 근데 어쨌거나 하여간 그때만 해도 뭐 개념이 없으니까 일본 시대에서 우리가 산 게 뭐며 또 해방된 그 뜻이 뭔지 사실 모르지. 근데 그 얼떨결에 하여간 해방을 맞이했던 것 같아. 예, 그것이 지금도 참
그 해방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뭘 했는지는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그때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뭐 그럴 수가 있겠지. 그것이 이제 내가 국민학교 들어가서 이제 해방이 바로 되고 그때 이제 나의 이제 그 학교 생활 기억나는 거는 이제 지금 이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지. 나는 오케이. 예. 단기 4270년, 서기로는 1937년, 정축년 소띠해에 정월 열이틀에 아버지 김춘상과 어머니 손이쁜 사이에서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 집은 경기도 양주군 뚝섬면 면목리에 1144번지이다. 그 당시 우리 14가족에 사는 대가족이었는데 증조부 내업은 과부가 되신 오씨 할머니, 부모 내외분, 위로 3분의 누님 또 형님, 그리고 삼촌의 내외분, 그 사이에서 태어난 내 동생 금순이, 또 모슴 한 분, 그리고 나 모두 14명이 한 집에서 살았다. 우리는 농지가 여러 곳에 있었는데 일본에서 과수나무 묘목을 구입하여 특히 배, 자두, 포도, 복숭아를 재배하며 수확이 되자 종로 4가에 있는 배옥의 시장에 내다 팔았고, 그 따라서 양, 우유, 젖소를 중심으로 해서 목장을 하였는데 그 젖은 주로 짜서 우유 조합에 납부했다. 우리는 모르긴 해도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젖소 그 목장의 제7호로서 대한민국에서 7번째로 등록이 된 목장이었다. 또 중국인 그 농해 기술자를 투수시켜가며 한겨울에 온상 시설을 갖추어 거기에서 호박 묘목을 심고 이른 봄에 밭에 내어 성숙시켜서 남보다도 일찍 호박을 추수해서 비싼 값으로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뿐만 아니라 겨울에 또 도마도 소위 일령감을 묘목을 겨울에 온상에서 심어서 일찍 파종시켜 많은 그 수확을 했으며, 특히 일령감의 수확은 한여름 장마철이어서 상당히 그 수확하는데 또 내다 파는 데에 참 고충이 많았던 것을 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아버님은 농사를 해서 상업적으로 판매함으로써 내가 보기에는 많은 돈을 부으신 걸로 안다. 노할머니의 이야기를 좀 한다면, 노할머니는 담배를 피우셨는데 담뱃대의 그 길이가 약 한 1m 정도는 되는데, 항상 그 옛날에는 봉지 담배를 사다가 그 담배 주머니를 허리춤에 차고 그 속에다가 잔뜩 집어넣은 다음에 조금씩
꺼내가지고 담뱃대 그 대롱에다가 넣어서 부싯돌로 불을 만들어서 담배를 피곤 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 피우면은 바로 담뱃대를 그 노쇠 재토리 옆에 간지런히 놓으시던데, 내가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할머니는 서슴지 않고 담뱃대를 틀어서 내 머리를 치곤 하는데, 하여간 그때는 머리가 항상 울퉁불퉁 항상 편할 날이 없었지. 왜냐하면 뭐 그렇게 때리시건만도 나 잘 되라고 때리시는 걸로 알아서 매 맞으면서 울면서 있어도 또 뭐 얼마 있다가 또 잘못하면 또 때리시고 해서 하여간 머리통이 항상 불구스름하게 부어 있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한다. 그렇지만은 할머니의 사랑은 많으셔서 이분이 그 친정집에 이제 이벤트가 있어서 가시게 되면은 꼭 나를 데리고 가셨는데, 이분은 그 최씨 부잣집에 맞달려서 우리 집에 시집을 오셨는데, 만약에 친정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은 꼭 나를 데리고 가는데, 그 집에 가면은 그분이 맞달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나 친지들이 할머니를 대하는 것이 상당히 예의 바르고 무서워하는 느낌을 가졌지. 특히나 무슨 그 부잣집이기 때문에 큰 그 음식 곳간이 있는데, 할머니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 곳간을 할머니는 뭐 마구 들락날락 하시면서, 흔히 무슨 곶감이라든지 또는 약과 무슨 그런 그 과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주머니에 잔뜩 집어넣으시는데, 그 주머니 속에 담배 주머니에다가 이제 그냥 구겨 넣으신다고. 그래가지고 나오셔서 나를 몰래 불러서 뒷곳으로 가서 그 담배 주머니 속에 넣으신 그런 맛있는 그 곶감, 이런 대추 이런 것을 나를 이제 허즘에 스며시 넣어 주신다고. 그러면 나는 이제 고마워서 그걸 이제 허즘에 넣고 뒷동산에 기어 올라가서 이제 꺼내 먹으려고 하면 온통 뭐 담배째가 그냥 뒤범벅이 돼가지고 먹을 수가 없지. 그래서 그냥 손바닥으로 또는 손자락으로, 소매자락으로 비벼대서 털은 다음에 그걸 먹곤 했는데, 어쨌든 그 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 할머니의 사랑을 그때 참 듬뿍 받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지금도 아주 기억에 생생하지. 또 과수밭에서 이제 우리는 과수가 많았기 때문에 가수밭에서 어린 시절을 나는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 추억을 몇 가지를 얘기하려고 한다. 네, 특히나 우리 그 과수밭은 공동묘지 옆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좀 외진 곳이라서 사람의 그 보기가 힘들 정도로 외진 곳인데, 그 우리 밭이 약 지금 생각하면 한 5천여 평 되지 않나 싶어. 상당히 넓은, 그 당시에는 넓은 그 과수밭이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과수가 있지만은 특히 내 경우는 이제 그 밭의 옆으로는 용마산에서 흐르는 깨끗한 냇물이 있었고, 밭 밑에 쪽에는 이제 중난천이라고 큰 개울이 있었지. 그래서 난 여름이면 주로 이제 거기 밭에 가서 이제 살다시피 했는데,
그 밭이 크기 때문에, 과수밭이 크기 때문에 그 한가운데 큰 집을 짓고 있었는데, 그 집은 방이 하나 있었고 마루도 있었고 또 큰 광이 옆에 붙어 있었고 또 부엌이 있었고 그 옆에 식수로 사용하는 우물까지 갖추어진 아주 완전한 그러한 그 기거하기에 불편이 없는 그러한 과수밭이었지. 그래서 에, 그런데 이제 그 울타리가 이제 쭉 들려 있는데 그 울타리에는 여러 가지 그 뻗지나무라든지 또는 산딸기 또는 오디 이런 것들이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름에 가면은 그냥 그 돌아다니면서 오디 따먹고 산딸기 따먹고 앵두 따먹고 이런 맛에 이제 항상 거기를 이제 많이 있었는데 하여간 내 입속은 항상 그 오디 같은 걸 많이 먹어서 입속이 그냥 새카맣게 항상 이빨이고 입이고 그때 생각하면 참 그렇게 까맣게 그렇게 내가 이제 따먹고 옆에 이제 개울이 좋으니까 개울에서는 이제 붕어 잡고 또 돌매 치우면 가재가 많아서 가재 잡아서 또 할머니 갖다 드리고 이러한 기억이 지금도 참 생생하게 참 기억이 나는데 특히 밤에는 이제 아다시피 그때는 공해가 없으니까 밤 하늘에 별이 참 반짝이고 달도 뜨고 그리고 새만 군데서 그때만 해도 늑대 여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네들의 울음소리가 항상 그치질 않지. 그래서 이제 그 집 앞마당에 큰 불을 이제 피워놓고 특히 그 늑대나 여우를 쫓는다고 해서 이제 불을 피워놓고 밤새도록 이제 그 앉아있던 그런 기억이 나. 음. 에, 그러니까 밤에 뭐 할 게 없으니까 하늘 보고 별들 세우고 달에 토끼를 보면서 그 어린 시절이지만은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에서 그때 많이 그 머리에 쌓여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 어. 특히 그 시절만 해도 뭐 아이들의 전염병이 많고 일반 병원에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보통 그냥 그 거의 3분의 1은 죽는 그러한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죽으면은 아다시피 어린애들은 뭐 장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뭐 세리머니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밤중에 은밀하게 이제 그 동네 그 이러는 사람을 시켜서 이제 그 공동묘지에 갖다 묻어주세요 하면은 이제 밤중에 그네들을 짊어지고 이제 공동묘지에 갖다가 이제 묻는데 그거 뭐 그렇게 열심히 깊이 밤중에 깊이 땅속을 파고 묻겠어? 대충대충 조금 파고 묻었겠지. 그래서 거기는 항상 지나치면은 그냥 그 옷 조각이라든지 또는 그 뼈 조각이 아주 그냥 널려 있어요. 근데 이제 늑대하고 여우 같은 것들이 이제 살은 다 긁어먹고 뼈하고 이제 흙것 조각이만 너풀거리지. 그래서 이제 비가 온다든지 날이 굳은다든지 또는 이제 저녁 밤이 되면은 거기를 지나치려면은 그 당시에 그 도깨비 불이라는 게 있는데 나도 그거 많이 봤지. 근데 그 도깨비 불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하얀 그 연기 같은 것이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뿜어나면서 흔들흔들 하면서 이제 하늘로 솟으면서 이제 없어지고 그렇지. 근데 빛깔이 약간 파란기가 좀 나긴 나. 근데 좀 도깨비 불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무서움을 타지.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 알고 보니까는 그게 도깨비 불이 아니고, 그 뼈에서 나오는 인분이 그것이 이제 산화되면서 그게 연기같이 돼가지고 이제 하늘로 이렇게 솟아나는 건데,
그때는 그것이 도깨비불이라고 해서 뭐 아이들은 어린애들은 뭐 감히 거기 저녁에 갈 생각을 못하지. 도깨비불이라고 해서 무서워서. 이제 그러한 적이 많지.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나는 어린 시절에도 그것이 인간의 혼이 이제 육체에서 빠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그냥 막연한 어린 마음에서도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똥구덩이의 소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늦겨울 학교에서 돌아오는 이제 겨울이지. 돌아오는 이제 도중에 이제 똥구덩이에 내가 빠져서 가슴 목까지 똥 속에 이제 빠진 경험이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초겨울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시골에 그때는 이제 화학 비료가 없는 시대니까 이제 농군들이 다 마차에다가 똥통을 짜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소를 끌고 가서 서울 동대문 밖이나 종로에 가서 집집마다 돌면서 이제 똥을 치워 수거를 해서 그 똥통에다 집어넣고 이제 어느 정도 차면은 그걸 이제 끌고 와서 그 자기 농지 옆에 큰 길 옆에다가 똥 구멍을 구덩이를 크게 파서 거기다 이제 쌓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한 구덩이에 뭐 10차라든지 20차라든지 구덩이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학교 갔다 오면서 그때 겨울이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예수님은 말이야 물 위를 막 걸어 다녔다는데 나는 똥 위를 한번 걸어보자 하는 그 이상한 그 어린 그 심리가 발동돼 가지고 그 한겨울이니까 물론 얼었지. 그래서 이제 똥 구덩이에 가지를 툭툭툭툭 발로 치면서 가면 단단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차차차차 가운데 쪽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똥구덩이를 나는 걸어서 다녔다 하는 자랑을 친구들한테 하려고 했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로 쭉쭉쭉 가는데 앵글 가운데는 이제 덜 얼었겠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쑥 빠진 거야. 빠졌는데 금방 뭐 다리 키가 뭐 적은 나이였으니까는 금방 가슴까지 차고 목까지 거의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죽을 경우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서 소리 지르고 사람 살리려고 했는데 마침 그 큰 길이니까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큰 막대기를 이제 한쪽은 자기가 지고 한쪽은 나한테 던져가지고 내가 잡고 그래서 겨우 이제 빠져나와서 참 이제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지. 집에 와서 이제 울며 불며 집에 왔지만 이제 어머니는 나무르지도 않고 뭐 그때 핑계 댔겠지. 이제 뭐 같은 친구끼리 오다가 뛰다 밀었다든지 뭐 이런 핑계 댔겠지. 그래서 똥속에 빠졌다고. 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고 이제 옷을 전부 벗기고 큰 가마솥에다가 물을 끓여서 식혀가지고 또 목욕시키고 옷은 또 다시 딴 데다가 두어서 나중에 빨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참 소동을 한번 그때도 뭐 죽을 뻔했지 따지고 보면은 그 뭐 동네 사람이 거기 사람들이 없었고 키 꼴딱 넘어서 뻑 빠지면 뭐 죽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어 뭐 그때 나이 그저 한 6살 5살 6살 그때 나이니까 그때 한번 큰 죽을 고비를 넘긴 것 같아. 그런 소동이 한번 있었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유치원을 다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 유치원이라는 무슨 법적인 무슨 뭐 학과가 없었어요. 뭐 이런 그룹이 없었는데 학급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니 나이 5살 6살 되면은 뭐 동네 놀 데가 어디 있어 그죠 학교라는 조그만 학교에 운동장에 가서 그저 아이들끼리
뛰어놀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다 5살, 6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는 이제 놀다가 선생이 나와서 이제 뭐 노래도 가르쳐 주고 또 체조도 하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은 교실에 전부 들어가서 일본어 가다카나 글을 또 배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냥 1년 정도, 2년 정도를 그렇게 하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졸업장도 이제 그때는 없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2년 다니면 이제 자기 딴에는 이제 내가 유치원 다녔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자존심을 갖게 되지. 또 많은 아이들은 아예 또 학교도 오지 않는 애들도 많아. 그런데 하루는 내가 이제 그 참 과수밭에 이제 혼자 이렇게 흔히 지키고 있는데 저녁이 약간 이제 얻으려고 헐참인데 집에서 모습 아저씨가 나와가지고는 말씀하시기를 그 전에 유치원 다닐 때에 이제 노할아버지가 갑자기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지. 그래서 전신마비가 돼서 참 대청마루에 혼자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늦은 이제 봄이 되니까 집안 식구들은 전부 이제 농지에 나가서 일들 하시고 집에는 이제 뭐 사람이 없을 때가 많지.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이제 오시라고 말씀하신 분이 나밖에 없는데 난 또 유치원에 다녀야 되고 그래서 할아버지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 거니 나한테 야 진호야 그거 너 좀 학교 갔다 올 때에 대문 밖에 멀리서부터 할아버지를 소리질러 불러라. 그럼 내가 너를 온 줄 알고 반가이 할 텐데 그렇게 하라. 그건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담은 1초 1분이라도 빨리 나를 좀 보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이제 말을 한 구석에 던져버리고 할아버지가 이제 누워 계신데 사죽을 못 써요. 그래서 이제 등 옆구리를 이제 떼다 밀어서 옆으로 눕혀 놓지. 옆으로 이제 괴가지고 눕혀 놓고는 그때 그 딱한 할아버지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소위 등창이라고 해서 이 등 뒤에가 썩어가지고 완전히 지물이 줄줄 흐르지. 그래서 나는 이제 바로 나가서 수건에다가 이제 그 물을 적셔가지고 그걸 이제 닦아내고 또 빨아서 또 닦아내고 빨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줄곧 했지. 이제 그러다가 얼마가 흘렀는데 한두 달이 흘렀겠지. 그래서 그 큰 농장에서 그 배밭에서 내가 지키고 있는데 하루는 모습 아저씨가 나와서 하는 소리가 야 진호야 들어가라. 왜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엉엉 울면서 이제 집으로 이제 뛰어왔는데 역시 집에 오니까는 온 식구들이 다 모여 계시고 또 이웃에 있는 친지들 이웃 사람들이 잔뜩 집안에 아주 복속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저 장례 준비를 하시는 건지 전부 뭐 음식하고 장례 준비들을 하고 어수선하게 그러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하루가 그때 아마 할아버지 장례를 5일장 치렀을 거야. 5일장 치렀는데 이틀쯤 있으니까는 형은 그 상복을 배로 만들어서 상복을 딱 만들어서 입으셨는데 나는 안 해줘.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울고 하면서 나도 그 상복을 해달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부랴부랴 만들어서 나를 상복을 입혔던 그런 기억도 지금 나지. 어쨌든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를 그만 이제 곁에서 영영 잊어먹게 됐는데 나에게는 그 할아버지의 돌아가심이 그야말로 정말 지금도 눈에 시원하고 그렇게
많이 내가 울었던 적은 없었을 것 같아. 어렸을 때 많이 울었어. 음.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아마 한 1년도 안 계셨을 거야. 그 노할머니도 역시 따라서 돌아가셨지. 그래서 1, 2년 사이에 그만 두 노할머니, 노할아버지를 다 잃었던 그 슬픔에 젖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 아주 이제는 뭐 기억에서 이제 잊혀지려고 이제 아물아물 되는데 어쨌거나 종종 그래도 생각나는 거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지막 세상을 떴을 때에 그 집안의 허전함과 또 아주 내가 많이 슬퍼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 오늘은 1월 5일 됐습니다. 2020년. 오늘도 조금 그냥 동영상을 찍으려 하는데 어느새 나는 여든의 고개를 훌쩍 넘기게 한 세월이 야속하기만 하지만 아무튼 옛날 어린 시절을 회고할 수 있어 그나마 무엇에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 사람들은 과거에 어둡고 괴로웠던 그런 기억에 매달려 스스로를 갉아먹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될 수 있는 한 나빴던 것은 잊고 좋았던 기억만 남기려는 긍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선자는 불행한 생애 대열에, 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며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행복감을 주는 것이 보통 이제 사람 한평생 뭐 길다고 길면 뭐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데 뭐 그러한 세월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때에선 또 얻기도 하고 이러한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누구며 복잡하다한 세파 속에 매사에 긍정적으로 행복의 향기를 찾아 먹과 맛을 내공에 채워서 서서히 겉으로 뿜어낸다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야. 나는 우리 가정에 그러한 그 선대 고모님들의 말씀을 조금 해볼까 하는데 우리는 그 선대 대고모, 왕고모를 내가 본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싶어. 우리는 세 분의 대고모가 계셨는데 그중 막내께서는 동네 문 밖에 바로 거기에 조그마한 그냥 제비집 같이 아름다운 그림같이 생긴 기와집에서 사셨지. 그들 슬하에 두 아들 흥식이와 인식이 아저씨를 두셨고 부군이신 할아버지께서는 종로에서 약국을 하셨다고 해. 그런데 그 시대에서는 내가 보는 눈에서는 상당히 참 신식의 할아버지였었지. 항상 그 양복을 입으시고 넥타이 매시고 또 구두는 아주 반짝반짝한 구두를 신고 항상 다니시는 걸 봤어. 그 집은 그 시대만 해도 그 할아버지는 이제 약국을 하셨지만은 경영하셨지만 아주 항상 깨끗한 그러한 옷차림을 하시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살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퍽 신기하고 아주 훌륭하게 보였던 건 사실이지. 또 더군다나 그 할아버지는 이제 우리 생활 방식과는 달라서 집안에는 항상
많은 아주 그 참 색다른 음식이 풍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 눈에는 상당히 부자같이 그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그 집은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그 큰 개를 키우셨어요. 개를 키웠는데 그 개는 마치 사람같이 뭐 매실안 가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항상 목욕을 시키고, 또 집안에는 그 개가 먹는 과자라든지 또는 각종 건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루에 항상 가득했어. 그래서 어떤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실 때는 몰래 내가 그 그 음식물 소위 그 건빵을 나 과자나 그런 것을 좀 훔쳐서 호주머니에 잔뜩 넣고 나가서 먹던 기억이 나지. 근데 한 가지 특이했던 것은 그 개가 항상 그 아주 여러 가지 그 장식품으로 몸을 단정을 하고, 또 바깥에 마당에는 여러 가지 그 개 운동하는 그 장난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훈련 기구들이 아주 널려 있었어. 그리고 재미있었던 것은 그 집은 그 개가 아주 큰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집에서 그러니까 한 뭐 10분 내외 되는 이제 골목길로 내려가면은 큰 잡화상, 음식도 팔고 뭐 여러 채소 이런 걸 파는 잡화상이 있었는데, 그 잡화상에서 시장 보는 것은 그 개가 항상 맡아서 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니? 할머니가 개의 목에다가 큰 바구니를 달아줘요. 그래가지고 그날 음식물이라든지 산 물건을 이렇게 종이에 적어서 그 속에 넣어주면은 그 개는 그냥 그래가지고 가라 그러면은 가게 갔다 오느라 그러면은 그 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골목길 한 구태 저한 옆으로 해서 조용하게 그 가게에 간다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싶어서 이제 뒤를 몰지감치 이렇게 살펴보지. 그럼 그 개는 그 가게에 이제 도착을 하면은 그 주인은 앞으로 들어가서 바구니를 흔들흔들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서도 잘 알아서인지는 몰라도 바구니에 손을 넣어서 그 물품을 이제 쪽지를 집어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식품 이런 것이 이제 적혀 있는데, 이제 그것을 간추려서 그 주인은 전부 그 바구니에다 집어넣어요. 예, 가득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걔한테 이제 가라 하면은 걔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갔던 길을 그대로 살살 집으로 돌아오지. 그 집에 오면은 이제 할머니한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 바구니를 내려놓던 그러한 광경을 보고 참으로 참, 지금 생각해도 참 재미있었던 그런 광경이었다 이렇게 보지. 근데 우리 생각이 어렸을 때 생각은 이제 개라는 건 뭐 집에서 길러서 때에 따라서는 뭐 참 팔아가지고 뭐 보신탕을 해 먹는다든지 이런 것이 그저 개였다 싶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개가 마치 사람보다도 더 낫게 시리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의 소사이어티에서 한 인원으로서 사는 걸 보니까는 참 그때만 해도 너무 신기했지. 그래서 옛날 속담에 사람 못된 것은 뭐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 개만도 못하다 하는 말이,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았나 싶어. 예. 그래서 하여간 재미있는 그러한 그 어렸을 때에 참 대공원댁에서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이 지금도 아주 참 생생해.